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오늘은 남천동의 주상복합아파트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 분양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파트의 분양 소식에 있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천역 더 퍼스트는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죠. 학년대로를 나오는 남구 수영구의 중심에 있는 교통의 중심지에 있죠. 그죠? 교통 중심지에.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남천초가 남천초가 옆에 있어서 괜찮은 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학군으로서 괜찮고, 여러가지 주변 인프라도 많이 갖춰져 있다 봅니다. 여기 보면은 메가마트가 여기 있고, 그죠? 남천 해변시장이 있고, 남천역에 상권이 남천동 상권하면 여기가 보통 주상권이잖아요. 주상권 여기이기 때문에 주상권 바로 맞은편에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그 다음에 부경대 상권, 그죠? 부경대 상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또 괜찮다고 보고, 하여튼 요 밑에 있는 지역 아파트들이 요 남구 지역에 아파트를 선도하는 지역이죠. 이쪽 아파트들이 선도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죠. 하지만 그전에 이쪽 편에 조금 낙후된 지역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더샵 프레티지 975세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남천동은 로얄두커 422세대가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발전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KBS 부산홀이 또 가까이 있고, 수영구 도서관이 여기 옆에 있네요. 학교도 그죠? 동료고가 있고, 남천중이 근거리에 있어서 괜찮다 봅니다. 초중고 다 이제 괜찮다 보고, 대학교까지 부경대 대형 캠퍼스가 그죠? 괜찮은 학교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괜찮다고 봅니다. 바닷가가 근처에 있고, 내륙으로도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지역에 차지하고 있다 봅니다.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수로는 217세대로서 세대수가 좀 작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서 2023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 2023년 3년 정도 딱 걸리죠. 용적률은 858%입니다. 분양 평수는 30평 있고 34평이 정도가 있죠. 그죠? 30평이 5억 4천에서 4억 8천, 4억 9천, 5억에서 5억 4천 정도 하네요. 5억에서 5억 4천 정도 분양가가, 분양가로 볼 때는 나쁘진 않다 이래 보이네요. 그죠? 34평형은 5억 5천에서 5억 9천, 6억까지 하네요. 5억 5천에서 6억, 5억 5천에서 6억 정도. 그래서 평당 1690, 평균 평당 1693만원, 1700만원 정도 합니다. 평당 1700만원이면은, 일반 아파트로 볼 때는 나쁘진 않다 봅니다. 이 아파트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아파트는 맞은편에 있는 남천역, 부산 남천, 엑슬루 타워인데, 일단은 이 아파트 때문에 전면은 이제 가리겠죠. 그죠? 전면은 가려 있다는 것을 조금, 단점이라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이제 아파트가 가리겠죠. 그죠? 이 아파트가. 그래서 방향적으로 볼 때는 남서는 이제 비어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아파트가 남서로 지었기 때문에 이쪽 방향 보기 때문에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죠? 남천 엑슬로 타워 아파트도 299세대인데, 이 아파트들은 주로 큰 평수 위주로 되어 있어요. 큰 평수, 그죠? 평수가 다 큰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50평에서 98평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평균 전체 기간을 보면은, 이때까지는 거의 안 올랐죠. 그죠? 이게 분양할 당시에 이제 상승을 했다가 한 38% 정도 상승했다. 그 이후로는 그죠? 가격대가 거의 이제 안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7월까지는 거의 마이너스 가격을 찍었단 말입니다. 마이너스 가격을, 그죠? 한 7년 8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찌르다가 최근에 이제 이게 이상 급등을 해서 52%를 상승했다는 건데, 7억에서 누가 11억 2천만에 사버렸네요. 그죠?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7억 7천에, 앞전에 7억 7천에 샀는데 11월 달에 11억 2천에 그죠? 샀다는 것을, 그죠? 그것도 타워층도 아니고 25층인데 11억 2천에 거래가 됐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죠? 이거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아파트, 이 가격은 11억 2천원. 그래서 아직까지 한 9억, 그죠? 8, 9억 정도로 보면은 오히려 가격 상승세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11억 2천만이 찍었기 때문에 평당 2천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 평당 1500, 160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 1600, 1700. 그러니까 이 아파트 지금 분양하면서 어쩌면 이 아파트 가격을 올려놓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올려놓고 분양 이제 하는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이 가격을 이제 믿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가격을 보고 지금 앞에 맞은편 아파트의 가격을 보면은 11억 2천을 왜 찍었겠습니까? 그죠? 이 아파트가, 그죠? 이게 딱 나오게 해놨네요. 11억 2천이. 다른 그 평수도 볼까요? 50평도 그럼 올랐을까요? 50평은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올랐고, 그죠? 50평도 그죠? 갑자기 7억에서 8억으로 뛰어 1억 정도 올랐고, 올랐지만은 제가 1억이 이제 조금 힘들은 게 거기를 띄운다는 거죠. 우리 분양 아파트가 있으면 그 맞은편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가격을 띄운다는 거죠. 한 건씩, 그죠? 한 건이 이제 갑자기 뜨는 거죠. 그죠? 6억에서 7억, 6억, 7억 얼마로 지금, 그죠? 띄우고. 대표적인 아파트를 이제 딱 따뜻하게, 그죠? 띄워버리, 한 건을, 그죠? 한 건이 이게, 10월 달까지만 해도 8억에 거의 거래됐는데, 갑자기 11억, 그죠?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청 상승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가격을 띄웠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장점으로는, 아파트에서 내세운 장점으로는 초역세권 프리미엄이 있다는 거죠. 초역세권은 맞죠? 그 다음 사통팔달 교통망, 요것도, 교통망은 좋죠. 그죠? 그래도 남구에서는 교통망이 가장 좋은 지역에 있다고 봐야 되죠. 풍부한 생활 인프라, 자, 메가마트 좋죠. 해변시장 좋고, 구경대 좋고, 그죠? 네, 괜찮은 이제 인프라를 갖췄다는 거죠. 그 다음 쾌적한 자연환경, 황령산, 금년산, 광안리, 제수욕장까지 주변 환경은 이제 괜찮다고 봐야 되죠. 그죠? 하지만 다 조금씩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단지 앞 명문학군 입시학원가, 이게 이제 남천동 학원가를 말하는 거죠. 남천동 학원가가 같이 이제 누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 평형 위주로, 지금 저 대형 위주가 아닌 이 상업지의 주상복합인데 중소형 평형 위주가 이제 지었다는 거죠. 핵심적인 평면 설계인데 이 평면 설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말을 하다 보면은 좀 숨이 가파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번씩 이래 말이 조금 막힐 때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역세권 프리미엄과 풍부한 수요까지. 자, 이제 역세권이죠. 역세권은 맞죠. 그죠? 대한민국 브랜드 파워 1위, 평판 1위, 힐스테이트, 브랜드, 그죠? 브랜드가 짓는다는 거, 그죠? 다 좋죠? 다 이거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죠. 위치는 다 아시겠죠? 그죠? 황령터널에서 나와서 사거리에 남천역 바로 옆에, 뒤에 더샵 프레스티지를 짓고 있는 단지, 그죠? 그 앞에, 이제, 그니까, 이 아파트가 지어짐으로 해서 더샵 이제 프레스티지가 전망이 좀 막히겠죠. 그죠? 전망이 좀 가리겠죠. 그럼 기본 정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사진. 상당히, 그죠? 고급 아파트처럼 이제 올라가죠. 주변 환경도, 그죠? 괜찮다는 거죠. 이래, 남천, 광안리 바닷가와 이쪽에는, 그죠? 부경대, 그죠? 경승대, 부경대, 학원가, 이래갖고 중간쯤 위치해 있고, 교통도 황령터널에서 내려오면서 광안대교를 바로 탈 수 있는, 그죠? 이렇게, 위치는, 이 지역에서 위치로는, 자, 교통적으로는 위치는 좀 괜찮은 지역이죠. 남구 쪽에서는, 그죠? 나머지는 이제 힐스테이트 상업지역을 이제 주상복합인데,
상가도 아주 이제 예쁘게 잘 만들었죠. 그죠? 상가를. 상가가 그저 좁게만 가려 있는 게 아니고 전면이 아주 크게 노출돼 있어 갖고 상가 입지도 참 좋아 보입니다. 그죠? 상가 입지도 좋아 보이고 해서 상가 입지가 좋아 보이니까 건물도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죠? 분양 일정을 좀 볼까요? 분양 일정을 보면은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잠깐 보겠습니다. 모집 공고를 11월 20일 날 했고 이제 특별 공급 이제 1순위가 목요일 그죠? 12월 2, 3, 4일이 이제 특별 공급 1순위, 2순위 이제 하는 데고 당첨자 발표를 12월 10일 날 하네요. 12월 10일. 그리고 12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 그리고 이제 22, 23, 24가 아파트 계약을 하는 날이네요. 당첨자 발표가 12월 10일 날 하니까 이 날짜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단지 안내를 보겠습니다. 단지 안내. 방향이 그죠?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이 북쪽이고 이게 남쪽이죠. 남쪽이 이쪽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쪽은 남동이죠. 남동. 이쪽은 남서 방향이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아파트가 그죠? 84T 그죠? 이게 84C가 낫겠네요. 그죠? 84C가 남동이니까 남서보다는 좀 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게 1순위고 그 다음 이제 남순위 2순위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여기 3순위고 이게 이제 70은 그죠? 70A가 A인데 요 두 개 다 같으니까 오른쪽이고 그죠? 이쪽은 좀 햇빛이 이제 일로 비치면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그죠? 남서방향. 아무래도 이렇게 그죠? 여기 좀 낫고 여기 좀 낫겠네요. 그죠? 이것도 조금은 뭐 앞에 이제 안 가리니까 조금은 이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밑에 층은 이 이제 남쪽이 정남에서 보면은 여름에도 이게 햇빛이 낮은 층은 조금 그늘이 질 수 있다. 오랫동안 질 수 있다. 그죠? 한낮에 그늘이 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아파트 공간 배치도를 이제 보여. 제가 이제 이게 전문이 공간 배치인데 공간 배치를 보면은 좀 확장형이죠. 일반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보는 게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그러면은 여기에 냉장고를 넣으면은 김치 냉장고가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김치 냉장고가 여기. 근데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세탁기가 분명히 세탁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세탁기.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문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비상대 피소겠죠. 그죠? 에어컨 실외기나 이런 게 있겠죠. 실외기 같은 게 있겠죠. 실외기란에 이제 이게 이쪽 공간을 못 쓰는 거죠. 이쪽 공간을. 그래서 김치 냉장고 놓을 데가 없어요. 어차피 김치 냉장고를 거실에 놔야 되는데 이쪽에 놓을 수밖에 없겠죠. 김치 냉장고를. 그래서 이쪽에 수납을 이쪽으로만 보고 하고 김치 냉장고 요 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김치 냉장고 요 놓고 냉장고를 놓던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30평대인데도 70이 30평이죠. 30평인데 김치 냉장고가 여기 이제 동선이 좀 안 좋은 거죠. 항상 이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보다 조금 공간이 작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30평 하면은 한 27평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27평 그죠? 27평에도 일반 아파트 27평 정도밖에 안 된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치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겠지만은 요즘 이거 치수를 안 내주죠. 이 길이를 이게 보통 공고회란에 이거 안 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다 이거 치수를 내줘야 되는데 치수가 안 내주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좁은지 넓은지를 그래서 일반 30평대 일반 아파트보다는 것이 좀 작다고 봐야 되죠. 그죠? 작고 이 복도 안에 이게 긴 복도가 있어서 이게 조금 죽은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그죠? 이게 복도가 이게 30평대가 복도가 길면은 조금 안 좋죠. 그죠? 이게 이 공간이 차지해 버리는 게 우리가 많이 차지하면은 빠지는 공간이 많아요. 이 복도가 많은 공간은 좀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작은 평수는 그죠? 복도가 많으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보면은 안방을 보면은 분명히 이거는 드레스룸이 작기 때문에 이제 이거 붙박이장을 놔야 될 거 하나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침실이
침대를 이제 이렇게 넣거나 이렇게 놔야 되겠죠. 그죠? 침대를. 두 개 중에 한 방향을 놔야 되는데, 이제 좁다는 거죠. 이래 되면은. 공간이 좀 많이 좁다는 거죠. 여기를 파우더룸을 같이 이제 드레스룸을 쓰고, 북박이장을 해가지고, 쓰고, 아예 이 북박이장 안 하고 쓸 수 있을지, 그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죠? 공간이 부족할지 안 할지. 요즘 옷들이 많으니까, 이래도 모자랄 겁니다. 그죠?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치는 이제 방은 이제 크기가 여기도 이제 공간이 조금 이제 불합리한데 여기 그죠? 요 공간이 조금 완충지대가 되니까 이게 조금 이 방은 크네요. 그죠? 한 방 하나 크고 방 하나 좀 작겠죠. 그죠? 그래서 공간적이면은 이제 여기 식탁을 놓고 이제 주방 거실 그죠? 이게 이제 냉장고를 잘못하면 여어놔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김치 냉장고를 여기를 북박이장을 사면은 그래서 안 좋다는 거죠. 조금 구조면에서 조금 부실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30평대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평수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좁죠. 그죠? 일반 우리 아파트에 비해서. 여기 보면 해놨네요. 그죠? 여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가 김치 냉장고가 여기가 냉장고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냉장고. 여기가 냉장고가 여기가 김치 냉장고 들어가기 좀 작게 돼 있는가? 크네요. 여기도. 아니면 두 개 중에 두 개 다 이제 냉장고를 넣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죠? 이쪽에. 방이 이제 창을 보면은, 창 크기를 보면은, 그 실도 그래 넓지 않고, 안방 창문도 좀 좁다는 거. 요즘 건물들이 이렇게 안방에 발코니를 그 안에 이렇게 비상대 비군가 이래 놨기 때문에 안방 창이 좀 좁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이죠. 이런 거는 그죠. 이런 공간이 이제 빈 창고 공간은 많이 있죠. 그죠. 창고 공간은 많이 있어서 좀 나은 편. 창고가 없으면 안 되죠. 이게 확장형은 창고가 제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만들었지만은 이제 안방 붙박이장이 이제 설치되고 이쪽에 그죠. 붙박이장이 들어갔을 때 침실이 좀 좁다는 거죠. 그 다음 84A를 한번 보겠습니다. 84A.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84A를 보면은 이제 30 요즘은 4평이라고도 하고 그죠. 32평인데 원래는 33평 정도 되는데 34평이라고도 하죠. 현관에서 들어갔을 때 이제 화장실이 여기 있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그죠. 냉장고 기준 냉장고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세탁기를 놓고 이 문이 이제 슬라이드 문이네요. 그죠. 슬라이드 문을 해놨는데 여기 또 단이 있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 이쪽에 놔야 되는데 그죠. 김치 냉장고를 여기 놔야 되는데 그 놓을 공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면 이 냉장고 김치 냉장고 두 개 놓을 공간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놓을 데가 없겠죠. 그죠. 이제 스토리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 스토리지 공간은 이제 두 군데로 있어서 별로 좁아 보이진 않고요. 침실도 보면은 드레스룸이 이게 12자는 안 되겠네요. 그죠. 이게 공간이 좁아서 보통 12자 농해도 요즘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북박이장을 어떤 안 그러면 여기를 그죠. 같이 하나 더 이 북박이장을 해가지고 뜯어내고 북박이장을 해가지고 침실을 이걸 안 하든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화장대는 뭐 밖에 하든가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화장대를.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적인 활용면이 좀 좁다는 거죠. 그래도 구조적인 면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죠. 그죠. 어떤 아파트들은 보면은 40평 30평대 가보면은 주상복합은 아예 소파 놓는 자리 뒤에 이제 주방 있는 데가 소파 놓는 자리 뒤에 주방이 있고 막 이런 자리가 이런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구조를 잘못 빼가지고 하지만 구조는 이제 괜찮게 뺐다고 봅니다. 구조는 나왔지만은 조금 그런 아쉬운 점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상복합은.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저는 이제 좀 더 평수를 너무 작은 것보다는 주상복합은 이제 84하고 30평대하고 40평대를 했으면은 조금 더 나았을 건데 주상복합은 좀 더 큰 평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보다 좀 더 큰 평수를 해야 되는데 많이 아쉽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남천동 힐스테이트 남천역 더 퍼스트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가지 그저 장점도 있는 반면, 자, 주상복합이란 단점도 있는 반면에, 의외로 이제 힐스테이트 남천역이 잘 지었다는 거죠. 그래도 잘 뽑았고, 설계가 잘 됐다고 봅니다. 그나마. 그래서, 가격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